일본 GDP 조작, 국내 총생산 지난 8년간 세계 경제 통계를 속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외국인에 이어 일본인 부유층이 집단으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인 부유층들이 몸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의 해외 도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가 특보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동북아시아 GDP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대만의 1인당 GDP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스즈키 다카이사 슈칸 다이아몬드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 라미,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 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 예참 붐에 취해 있을 수 없을 만큼 일본 침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일본을 보여준 거울이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 일본 경제가 자꾸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임금을 적게 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금 7중고에 격침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식의 눈가림과 조작은 일본 기업에서도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각된 미쓰비시 전기의 1990년대 초부터 품질검사 허위 부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베 전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감 매각 사건과 관련한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 정치권의 공방 소재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통계와 문서 조작이 여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즈키 부편집장은 일본을 둘러싼 7개의 난국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경제 회복세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각국이 서서히 평상시 모드로 이행하면서 무제한 재정 확대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세계 최악인데도 재정의 팽창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 라며 기사는 최근 교육 후진국의 현실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8년 세계 72개 국가 지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성 지도 평가 PISA 2018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 1에서 2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숙제를 한다고 한 응답 비율은 미국, 영국 등 구민은 대체로 67% 이상,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50% 이상이었지만 일본은 고작 9%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즈키 부편집장은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서도 일본을 버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일본 침몰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OECD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 밑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2030년경이 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일본이 1995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것과 달리 한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라며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은 2030년경이면 선진국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지표로 일컬어지는 취업자 1인당 GDP가 2019년 기준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며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지칠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GDP는 78,293달러였지만 한국은 79,500달러였고 지칠 회원국 평균은 103,338달러였습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정도 낮다. 라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본이 지칠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 노구치 명예교수의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조만간 IMF가 일본을 선진국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과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1인당 GDP가 이미 OECD 평균 이하로 추락해버린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심지어 일본인 부유층마저 일본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MF의 선진국 선정 기준에서 일본은 모두 떨어지게 되어 탈락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를 대표하는 7개국 G7그룹 내에서도 아시아 대표로 일본 대신 한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규슈 중부지방에 초거대 화산이 폭발하면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10일 다스미 요시유키 일본 고베대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스미 교수팀은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8,000년 전 일어난 아이라 단자와 분화 규모 8.3와 같은 규모의 분화 발생 시 피해를 산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슈에서 이 같은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할 경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쇄류 분화구에서 분출된 화산 쇠설물과 화산가스의 혼합물이 고속으로 사면을 흐르는 현상과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며 이로 인해 70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하루 안에 4천만 명이 50cm가 넘는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결과 1억 2천만 명이 생활 불능에 빠져 재해를 입은 후에 사망한다고 교수팀은 내다봤습니다. 복구나 구원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대부분 굶어 죽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규모 7의 초거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은 0.9%이며 규모 8은 0.3%입니다. 하지만 교수팀은 확률 0.9%가 지난 1995년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한신 대지진의 발생 확률인 0.028%보다 무려 30배 이상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현재 전 세계의 영웅이라 불리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로 아웃 기반 모바일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의 인앱 결제를 강요해 15에서 30%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또 개발사가 외부 링크 등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한 결제를 유도할 경우 앱스토어, 입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애플의 강력한 변호인단을 상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2022년 한국이 최초로 애플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애플에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래도 버티던 애플이 결국 마켓 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외부 결제 시 수수료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IT 전문 매체들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사례로 등록되면서 네덜란드도 애플에 인앱 결제 강요하지 말라 라며 한국과 같은 평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한국을 벤치마킹해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판례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승리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한국에서 기적을 만들어버리자 이제 모든 국가가 한국의 사례를 판례로 들며 손쉽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영웅이 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